안녕하십니까. 자유경영원 문근철입니다.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 주제도 제가 이제 대화하고 있는 미국에 사는 저희 친구하고의 그 대화 내용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그 친구가 한국에서 왜 그렇게 택배 기사 과로사 문제가 이렇게 연이어 터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. 분류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, 분류 작업이라고 하는 그 작업이 언론 보도에 보니까 임금을 안 주는 것이냐, 공짜 노동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분류 작업에 대해서 보수가 주어지는 것 같으면은 불평할 그런 이유가 없지 않은가. 그리고 뭐 밤 10시가 돼도 일이 끝나지 않는다 하는데 하루에 그렇게 장시간 일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. 미국에 앉아 있으면서도 한국의 이 언론 보도에 문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함께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문제를 또 그 게시판을 통해서 같이 대화를 하고 이게 뭐가 문제일까 하는 것을 같이 걱정을 좀 해봤던 내용입니다. 이 택배 종사자 문제가 이슈화가 된 것은 작년서부터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택배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났죠. 그러면서 연달아서 택배 종사자, 택배 기사가 과로사로 의심이 되는 그런 사고를 당한 것이 그런 그 사례가 많아지면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것입니다. 뭐 예를 들면 이제 보도자료에 지난 1월에도 뭐 중순경에 택배 기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다 하는 보도가 있었고, 또 어떤 30대 그 택배 기사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다. 몸무게도 6개월 동안 이제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20kg이나 줄었다. 뭐 이런 그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린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그러한 그 언론 보도가 이어졌습니다. 뭐 작년에도 마찬가지고요. 이런 유사한 그 불행한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택배 기사 문제가 이제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죠. 짐작컨대는 이것이 좀 아이러니컬한 문제가 뭐냐면은 그 택배업이 한국에서 급성장한 하나의 산업이 급성장하면은 뭐 그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보자면은 일단은 좋은 것이죠. 그 산업이 성장을 해서 이제 활황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.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어떤 그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것이 점진적으로 조정이 되고,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이 이 뭐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그 특수한 그 환경까지 이제 어우러지면서 배달 물량이 너무나 급속하게 그렇게 치솟게 되고,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 어떤 부조화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아주 그 유행처럼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. 이번에도 이제 그런 그 일련의 조치들이 이어졌는데, 사회적인 합의라고 하는 기구가 즉각적으로 정치권에서의 어떤 뭐 움직임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가동이 됩니다. 아주 사회적인 합의 그러면 상당히 거기에 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어떤 그 사회 단체라든지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표로 하나씩 이렇게 참여하면서 그 합의 기구가 도출이 되죠. 이제 그것이 가동이 되고 하면서 뭐 1차적인 합의, 뭐 2차 합의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가 됐던 것 같아요. 뭐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앞으로 잘 될 것이냐.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다 담을 수가 없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. 왜냐하면은 예컨대 이제 지금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이 분류 작업이라고 하는, 원래 이 분류 작업이 뭐냐면은 이제 택배를 하려면 택배 기사가 자기가 오늘 그 담당한 물량을 이제 확 그걸 차에다가 실어가지고 이걸 배송을 나가면 되는데,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담당하고 있는 구역에 맞는 그 택배 박스들을 먼저 찾아내야 되죠. 이것이 이제 분류 작업입니다. 컨베이어 벨트에서 물류 터미널에서 이게 쭉 오는데, 이제 그것이 업계에 따라서 자동화가 잘 돼 있는 데 같으면은 그 소터라고 하는 휠 소터라고 하는 그
자동화 장치해가지고 기사가 맡고 있는 구역별로 이것이 완벽하게 이렇게 소팅이 돼서 물건이 나오는 그런 데까지 완전 자동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실정은 그렇게까지 자동화는 돼 있지 않고 앞서가는 업체는 약간의 추가적인 작업만 하면은 이제 소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가 있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좀 열악한 그런 업체 같으면은 이거를 소팅하는 작업을 물류 기사들이 그 태그를 일일이 보면서 이 수작업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이제 적잖게 있는 그런 식으로 이 상황이 전부 다른 것이죠. 이 대리점은 자기들이 빠진 채로 이것이 논의가 되면서 자기들이 빠진 채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또 파업을 하겠다 하는 식으로 되는 것으로 봐서 겉으로는 어떤 합의가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짐작할 수 있듯이 이거는 거의 알맹이가 없는 합의였다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왜 이런 일이 한국에서 유행처럼 사회적인 합의기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잘 만들어지고 거기서 합의가 됐다 하면서 이렇게 그럴듯하게 언론 보도에 나오고 뭐 합의가 되느니 하면서 사람들이 같이 껴안고 축하도 하고 뭐 이런 그 사진이 나오지 않습니까? 그런데 바로 돌아서고 나면은 지켜지지를 않고 하는 이 일이 왜 생기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이 세상을 보는 하나의 관점이랄까요? 인식론적인 어떤 그 인간관, 이런 것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이렇게 대립이 되고 있는 것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러한 관점이 그 대립한 역사를 그 현대 지성사의 하나의 이제 보자면은 중요한 양대 산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, 대륙적인 이성주의가 있죠. 그리고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경험주의. 이것이 양대 하나의 그 산맥으로 두 가지가 굉장히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대비가 되는 그러한 그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전자, 그 프랑스 이성주의적인 그런 그 뿌리는 그 후에 뭐 루소라든지 프랑스 혁명, 이것을 거쳐가지고 마르크스라든지 뭐 이런 그 계보로 이어지면서 사회주의 사상의 하나의 토대를 이루었던 그러한 그 인식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또 후자, 이거는 이제 시장 자본주의의 그 토대가 된 것이죠. 영국적인 경험론적인 그러한 관점이죠.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면은 그 이성주의, 프랑스 그 대륙적인 합리주의죠. 이것은 이 세상 일을 관련되는 사람이 함께 모여가지고 숙고하고 뭐 토론도 하고 이러면은 합리적인 방안을 얼마든지 도출을 할 수 있다. 그러면 그 결정에 따라 집행하면 될 거 아니냐.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. 한마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이성의 그 힘을 신뢰한다랄까요? 과대평가한다랄까요?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거를 오늘날 수기 민주주의적인 관점이라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그 방식인데, 이것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프랑스 계몽주의의 그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성의 힘을 매우 과신을 하지만 사실은 세상을 보는 능력이 사실은 협소한 것입니다. 사회 시스템, 이 복잡하게 오랜 그 세월을 거쳐서 이루어진 이 전통, 이것이 기반이 되어 있는 그 사회의 그 시스템을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. 마치 무슨 그 닫힌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처럼 우리가 난방 시스템 같은 그 시스템을 보면은 방이 추우면은 이제 온도계가 센서가 어느 일정 표준에 비해서 온도가 낮아졌다 하면 보일러를 온하죠. 그래가지고 이제 보일러가 가동이 되면은 이제 온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제 온도 그 센서가 표준보다 이제 방 안 온도가 높구나. 이거를 센싱 해가지고
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를 또 닫죠. 이런 식으로 어떤 이 사회 시스템도 그 단순하게 이렇게 마치 그 닫혀져 있는 기계 시스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뭐 어떤 사회적인 합의 기구에서 충분히 서로 이렇게 논의하면서 공론화하고 정치적인 어떤 해결책을 찾으면은 뭐 되는 거 아니냐,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해 나가면 될 거 아니냐,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인데, 뭐 아주 그 한국에서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 방식에 의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시장 원리 같으면 이제 그 당사자가 어떤 가격 구조라든지 이런 것이 나하고 잘 맞지 않으면은 다른 공급자를 찾고 하면서 이게 가격이 거기서 자율적으로 조절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? 이거를 신뢰를 하지 않고 이러한 그 사회적인 어떤 그 시장의 자율적인 그 조절, 이거보다는 정치적인 압박에 의한 항의, 거기서 이제 어떤 이 공론화를 통해 가지고 사태를 해결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이 사회적인 합의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사회가 어떤 약한 처지에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을 구제를 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모습. 그래서 겉으로 보자면 상당히 그 선한 모습이긴 한데 그 결과는 사실은 자율이 있어야만 돌아가는 이 시장 시스템을 갖다가 이 촘촘한 어떤 규제의 어떤 망으로 이 질식을 시키는 그런 모양새. 이것이 바로 사회적인 합의인이 하는 그 사회주의적인 그런 접근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반면에 경험주의적인 그런 전통의 그 어프로치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. 사람은 그 일에 종사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그 자기가 종사하는 그 업에 따라서 다른 사람은 도저히 알 수도 없는 그러한 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종사하는 사람 본인도 이걸 명시적으로 표현을 할 수 없는 그 암묵지적인 그런 지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이걸 취합을 해서 이게 전체적인 그 지식을 파악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자생적으로 형성이 되는 그 시장의 과정, 이거를 존중을 하면서 이 제도가 점차적으로 진화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되는 것이 순리에 맞는 것이다.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이 발전이 돼가지고 이제 자유주의적인 그러한 그 사회 시스템을 형성을 했던 것입니다. 일종의 그 열린 사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대 산업사회를 일으켰고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그 물질적인 풍요, 이거를 가져오게 했는 것이 이제 그런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. 이 사고의 그 특징은 열린 사고, 그리고 내 삶은 내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이런 그 어떤 자율의 정신이죠. 어떤 군중의 힘이라든지 정치적인 힘을 통해 가지고 내가 내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. 이거를 좀 싫어하는 관점입니다. 그 뿌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다시피 칼뱅의 그 신교 정신이 최초로 유럽 사회에서 이제 이어받았던 것이 네덜란드 아닙니까? 네덜란드의 그 산업혁명. 이걸 거쳐서 이 산업혁명이 영국으로 또 건너갔죠. 이런 사람들이 영국을 거쳐서 그 청교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자유의 국가를 세웠었고,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자유국가로서 이제 그 건국을 할 때 이러한 그 건국 정신에도 이러한 자유의 정신이 이제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이번 그 택배 기사의 문제도 생각을 해보자면은 택배 기사라고 하는 하나의 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집단,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사회주의적인 그런 관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보다는 각 개인으로서의 택배 기사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개인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택배 기사는 연봉 1억에 가까운 그런 그 수입을 올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, 그 업에 적응이 안 돼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, 이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이죠.
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택배 종사자는 회사에 다니다가 회사 생활이 너무나 경직돼 있고 자신이 앞으로 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그만두고 이제 택배 기사가 됐는데 자기 나름대로 저녁이 있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어떤 그 개인의 목표 이걸 세워놓고 너무 많은 물량을 소화하려고 애쓰지도 않고 하면서 또 그 바쁜 와중에 자신의 그 소소한 그 일상사 이것을 유튜브로 이렇게 또 만들어서 아주 인기 있는 그런 방송을 해가면서 이제 택배 기사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. 그러면서 그 사람의 꿈은 자기의 그 노하우 이걸 잘 살려가지고 나중에 어떤 남다른 혁신을 일으켜서 그 택배하고 관련된 그런 사업체를 하나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것이 이 꿈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이제 제가 또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정부가 민주주의적으로 어떤 이슈를 해결한다 하면서 그 사회적인 합의라고 하는 이거를 너무나 자주 만드는 그 모습, 그러면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이제 서로 얼싸안고 사진 찍고 뭐 이런 것이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오는데 저는 그런 합의를 잘 믿지를 않습니다. 뭐 10중 8구는 그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이제 또 다른 또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 때문에 이제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. 이 시장 메커니즘이라 하는 것은 어쨌거나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그 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노하우, 이런 그 암묵지적인 그런 노하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택배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 운영 전략이나 이런 것이 각 그 회사마다 다 다른 것이죠. 그 허브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, 뭐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이라든지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이라든지 이 물류 터미널 그리고 이제 택배사와 이 물류센터 그리고 자동화의 정도 이런 것이 모든 그 이 당사자마다 전부 다 다른 것이죠. 이런 거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류 회사를 경영을 하는 이 기업가 이 사람들이 이번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사회적인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회를 이제 본 것이죠. 여기서 어떤 이 혁신을 통해 가지고 다른 기업보다 더 앞서 나가는 그런 그 회사를 만들어서 뭔가 뭐 자동화 투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회사가 앞서가고 이 회사하고 하면은 대리점도 더 번창을 하고 그 대리점에 소속이 되는 택배 기사도 다른 그 업체에 비해서 더 일도 쉬우면서 더 유리하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더라. 이렇게 이제 되면은 그 회사가 앞서가는 것이죠. 이런 것을 이제 기업가만이 어떤 그 혁신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가는 그 실질적인 당사자로 볼 수 있습니다. 이걸 인위적으로 니네 회사는 뭐 6천 명을 더 빨리 고용을 해라든지 이거를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물류 뭐 어떤 그 가격 구조 이런 걸 전부를 정부가 일일이 그걸 계산을 해가지고 인위적인 가격을 구조한다라든지 하면 이건 바로 이제 곧바로 사회주의가 되는 것이죠. 그걸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이번 택배 문제 여기에 이제 사회적인 합의라고 해가지고 뭐 그럴듯하게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이제 안 되는 이유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론적으로는 이 시장의 당사자들 그중에 특히 이 기업을 경영을 하는 이 경영자가 이 기회 어려움을 통해서 이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이 기업 시스템 여기서 내가 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이 혁신이 뭐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이 기업을 경영한다 하는 것은 하나의 기계적인 시스템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져서 일을 하는 그런 인간 시스템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기업가가 인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회사 시스템 이것을 어떻게 사람이
지금과 같이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서 더 행복하게 종사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으로 이것을 혁신을 할 것이냐.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 그 해결은 정치권도 아니고 사회적인 합의기구도 아니고 오로지 이 기업가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.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